경영학의 진화와 성과관리 혁신. 이 교육에서는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성과관리 시스템의 변천사를 함께 알아봅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출발하여 인사관리, 마케팅, 전략, 재무 및 R&D까지 경영학이 확장된 과정을 탐색합니다. 또한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OKR, 오브젝티브스 앤 키 리절트와 같은 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조직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직의 비전에 맞춰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경영학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적용을 연결하여 현대 조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의 역사적 발전과 성과관리 시스템의 진화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직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 그 중에서도 성과 관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유럽에서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세계대전으로 유럽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에서 실질적 적용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조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것인가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금전적, 천연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영 개념은 산업화 이전 시대의 수공업에서 현대적인 조직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개인 수공업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한 사람이 전체 제작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영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으로 공장 시스템과 대량 생산이 도입되면서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대 경영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과학적 관리와 대량 생산 방식이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레더릭 테일러가 제안한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추구했으며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유럽 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대적으로 전쟁 피해가 적었던 미국에서 경영 이론과 실무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제조 중심지로 부상하며 현대 경영학의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인간관계론과 행동과학이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엘튼 메이오의 호손 실험은 작업 환경보다 사회적 관계와 인정이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등 행동과학에 기반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직원들의 만족과 모티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영이론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일본의 품질관리 기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품질과 혁신 중심의 경영이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확산되면서 국제 경영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강화되고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경영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개념은 시대와 환경에 맞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의 진화와 주요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1950년대 이전의 전통적 성과관리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로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적용되었고 객관적 기준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평가의 주관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성과 향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피터 드러커가 제안한 MBO, 목표에 의한 관리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MBO는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의 일방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합의를 통한 목표 설정과 결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거나 목표 간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로버트 카플란과 데이비드 노턴이 BSC 균형 성과표를 개발했습니다. BSC는 재무 지표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잡힌 성과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 동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SC는 전략 실행과 성과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현대적 성과 관리 시스템은 더욱 유연하고 민첩해졌습니다. 구글에서 널리 알려진 OKR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분기별로 빠르게 목표를 조정합니다. 연간 성과평가보다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의 성과 관리는 단순한 평가 도구가 아닌 직원의 성장과 조직의 성공을 연결하는 전략적 프로세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관리 시스템 비교. 주요 성과관리 시스템들은 각각 고유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BO는 목표 합의 프로세스를 중시합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명확한 목표와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목표 간 연계성이나 조직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BSC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균형 잡힌 성과 측정을 지향합니다. 전략 맵을 통해 다양한 성과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전략적 초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지표 선정과 관리가 복잡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OKR은 도전적이고 야심찬 목표 설정을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운영됩니다. 모든 구성원의 목표가 조직 전체에 공개되는 높은 투명성이 특징이며 목표 달성률 100%를 기대하지 않고 60에서 70% 정도를 권장함으로써 도전 정신을 장려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이나 균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서는 BSC가 장기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OKR의 민첩성과 도전 정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위계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는 MBO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혁신을 중시하면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은 OKR과 BS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문화와 전략적 목표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적절히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 구축 방안. 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핵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목표 설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부서, 팀, 개인의 목표까지 수직적 정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가 조직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할 때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목표 설정 시에는 스마트 원칙,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기한을 적용하여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는 도전적이되 현실적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드백과 코칭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성과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연간 성과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 정기적인 1:1 대화와 피드백 세션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춘 코칭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된 소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장과 혁신이 일어납니다. 성과 측정과 평가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이익률 같은 정량적 지표와 함께 리더십, 협업 능력 같은 정성적 요소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분기별 실적과 같은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역량 개발이나 지식 공유와 같은 장기적 가치 창출 활동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뛰어난 성과만 중시하기보다 팀 협업과 조직 전체의 성공에 기여하는 행동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평가는 건전한 조직 문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변화 관리와 정착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더십의 솔선수범과 지속적인 관심이 성공적인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성과 관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조직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과 관리의 트렌드와 전망. 미래 성과 관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여러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자일 성과 관리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목표보다 분기 또는 월 단위의 짧은 주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리뷰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피드백과 상시 대화를 통해 즉각적인 조정과 개선이 가능해지며 시장 상황이나 비즈니스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자일 접근법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성과를 예측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메일, 캘린더, 협업 도구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 분석하여 업무 패턴과 성과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성과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개인과 팀의 성과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 웰빙과 성과의 통합적 관리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입니다. 단순히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웰빙과 성과 간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는 접근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강점, 관심사, 경력 목표에 맞춘 맞춤형 성장 경로를 설계하여 직원 만족도와 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의 성과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가시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 측정과 신뢰 기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출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 협업 도구,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방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